한승연의 위안 전문역 일종 환리스크 관리 제29강이고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통화 수합입니다. 커런시 수합. 그리고 이 통화 수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제 환리스크 해징하는 데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자금 조달 비용 절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죠. 그 통화 수합도 결국은 환리스크 관리하는, 해징하는 그런 상품인데, 근데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A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달러로 사용하는 기업인데, 유럽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유럽에 투자하려면 유로라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유럽에 있는 B 기업은, 거기서는 이제 유로를 사용하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가지고 유럽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 환율이 1.5였어. 유로 환율이 달러 1.5달러. 그런데 유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사면서 유럽에서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살려다 보니까 유로가 가격이 1.1로 하락해 버렸어. 그러면 달러로 원래 투자했던 달러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1.5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유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달러로 바꾸니까 1.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환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유럽의 B 기업은 유로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했어. 그때 당시 환율이 1.5였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유로로 바꾸려다 보니까 유로가 1.8로 올려버렸어.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유로를 다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환 리스크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T 제로 시점에 예컨대 미국에 있는 A 기업은 그죠? 유럽에 있는 B 기업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유로 대 달러의 환율 1.5인데 1.5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유로 1을 줘라. 이렇게 서로 바꾸자. 그 대신 만기에 가서 나는 너한테 유로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달러 1.5를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T 시점하고 T3 시점하고 아까 여기서는 만기 시점에 이렇게 환율 위해서 내가 회수하는 돈이 달라졌는데 이거는 정해진 환율로 그대로 다시 바꾸는 거니까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환율에 따른 손해가 없어. 그 대신 나는 달러를 주고 유로를 받아서 나는 유럽에 그걸 투자를 하고 이 B 기업은 유로를 주고 달러를 받아서 미국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럽 기업은 투자한 달러를 회수해가지고 여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 달러를 주면 되는 거죠. 이 미국 기업은 여기서 투자한 유로를 가져와서 이 유로를 이렇게 상환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T0 시점하고 T3 시점에서 서로 주고받는 돈은 이때 주고받았던 돈을 반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이때 환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련 없이 나는 이대로 그걸 돌려받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이 T0 시점과 T3 시점의 이 기간 동안에는 상호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에 이거는 달러를 이렇게 줬으면 달러를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유럽 기업은 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미국은 유럽 기업한테 유로를 받았으니까 이 유로에 대한 이 달러를 유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상호 이자를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그러니까 뭐냐? 환 리스크는 전혀 안 짊어지고 다만 금리 부담만 진다. 이게 통화 수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앰으로써 요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때 환 리스크 통화 수합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 시점에 서로
통화를 바꾸기로 하고 장래 시점에 이 바꿨던 통화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다. 이게 통화 수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환 리스크를 헤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통화 수입이 이렇게 예, 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해결인데 똑같아요. 우리가 FX 수합에서 이 단기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RP 하듯이, 그죠? RP. 나는 달러가 남어. 유로가 부족해. 그래서 달러를 맡기고 유로를 빌려 썼다가 나중에 달러가 달러를 돌려받고 내가 빌렸던 유로를 갚는다. 이 마치 뭐예요? 달러를 담보로 유로를 빌려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만기 가서 유로를 갚고 달러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럴 때도 수합이에요. 통화 수합을 활용해요. 그 대신 이렇게 빌려온 RP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자. 만약에 달러가 5%고 원화가 3%다. 그러면 서로 빌려온 담보로 맡기고 빌려온 통화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해결인데 우리 FX 수합도 수합이고 커런시 통화 수합도 수합이에요. 근데 수합이라는 건 결국은 서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 교환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커런시 수합은 어, 처음에 바꿀 때하고 만기에 가서 바꾸는 통화의 금액이 똑같아요. 동일해. 동일. FX 수합은 어땠어요? T0 시점하고 T 만약에 3 시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스팟 환율로 바꾸고 여기서는 포워드 환율로 다시 바꾸고 그러잖아요. 환율이 달라요. 환율이. 근데 여기는 동일해요. 그 대신 이 동일하지만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금리를 서로 교환한다. 금리 교환. 근데 FX 수합에서는 금리 교환하지 않고 환율에 반영한다. 환율에 반영해서 여기서는 현물 환율로 주고받고 여기서는 선물 환율을 주고받는다. 근데 커런시 수합인 경우에는 통화 수합인 경우에는 개시 시점이나 만기 시점에 주고받는 금액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해결인 경우에 보면은 이게 FX 수합은 금융기관 간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고, 커런시 수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과의 수합 협정, 일본과의 수합 협정 그런 식으로 장기간, 그렇죠? 장기간 거액에 대해서 하는 경우, 우리가 통상 통화 수합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는 거고, 단기간의 유동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FX 수합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똑같이 수합이라는 그런 이런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FX 수합이 그러하듯이 통화 수합도 환리스크 헤징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해결에도 우리가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활용한 자금 조달에 이제 이 CRS가 활용이 되는데 그걸 한번 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미국의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는 경우, 유럽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려면 사실은 유럽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걸 회수해가지고 이걸 상환하면 환리스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유럽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달러로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회수해서 상환하면은 이게 이제 환리스크 없이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차입 금리를 보면 미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우위가 있을 거예요. 차입 금리가. 아무래도 미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잘 알려져 있으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미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하려면 라이브 플러스 0.625를 줘야 하는데 미국은 기업은 자기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0.15 이렇게 조달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유럽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더 싼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이죠. 미국 기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더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로 차입장에서는 유럽 기업은 0.2%포인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고, 미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0.5%포인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이 경쟁력을 활용해서 자기가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조달을 해요. 조달을 해.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금리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라인 플러스 0.125에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유럽 기업은 미국에 투자해서 이렇게 달러로 이렇게 빌리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유로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통화 수합을 하는 거예요. 통화 수합. 자, 이 조달해서 미국 기업한테 빌려주고 여기는 달러로 해서 이 유럽 기업한테 달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조달해서 이 유로를 주고 그 대신 여기서 유로채를 발행해서 유로를 빌려줬으니까 미국은 뭐예요? 유로에 해당하는 금리 이렇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유럽 기업은 미국 기업이 자기가 달러 채권을 조달해서 빌려줬으니까 요 달러에 대해서 라이브로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보면 미국 기업인 경우에는 지금 3.325 이렇게 금리를 주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3.325 자기 그 코스트가 되죠. 그리고 자기는 라이브 플러스 0.125에 조달을 했는데 유로 기업을 라이브만 받으니까 0.125를 또 이렇게 부담하는 셈이 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3.45%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유로 시장에서 3.8을 해야 되는데 3.45로 조달하는 셈이니까 35bp 절감이 되는 거죠. 자, 유로 기업을 볼까요? 라이브 여기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지급을 해. 그리고 유로채는 3.8%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으로부터 3.325밖에 못 받으니까 0.475를 또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라이브 플러스 0.475에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조달했더라면 0.625 라이브 플러스 0.625 해야 되는데 라이브 플러스 0.475 하니까 15bp를 절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 기업들은 자국에서 조달하는 게 더 경쟁력 있게 조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조달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합을 통해서 바꿔서 쓰고 거기에 대한 금리를 서로 지불하다 보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기 그 조달하는 코스트가 확정이 되고 각각 35bp, 15bp씩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이에요? 상대적인 우위를 활용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CRS를 통해서 코스트를 절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예요? 통화 수합이란 무엇인가? 왜 그러느냐? 이런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 리스크를 해칭하고 또 유동성 문제도 해결한다. FX 수화처럼.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 코스트를 절감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좀 빨랐나요?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시켜가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한 내용을 곱씹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죠.